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업커밍 앤 뉴 릴리스 러닝화는 바로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2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이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2 제품은 온코리아로부터 제가 제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여러분, 미출시작입니다. 2월 22일 날 글로벌 동시 론칭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클라우드 몬스터 1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한 1과 온코리아에서 지원해준 이 클라우드 몬스터 2를 가지고 오늘 제품을 리뷰해 드릴게요. 이 온러닝은요, 스위스의 브랜드예요. 스위스 엔지니어링을 표방하는 스포츠 브랜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온러닝이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건 2010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이스포라는 트레이드 쇼에서 온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달인 2010년 2월에 이스포 브랜드 뉴 어워즈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죠. 아, 저 브랜드 뭐냐? 어디서 나타난 브랜드냐? 창업하게 된 코파운더가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공고하게 잡아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비에 버나드라는 친구입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선수로 활약했던 스위스의 아주 대표적인 트라이애슬론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신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든 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물 주는 호스 있잖아요. 그 호스를 잘라가지고 막 이어붙여가지고 이 프로토타입 신발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나이키에 프로토타입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키가 보고 바로 리젝. 그래서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 이제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열렬한 러너이자 친구인 데이빗 알레만과 카스파 코페티라고 하는 두 친구와 함께 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브랜드의 이미지나 브랜딩 전략, 리테일 전략 같은 게 이게 범상치가 않거든요, 온이. 그래서 제가 이제 파봤죠. 그랬더니 특히 이 데이빗 알레만과 카스퍼 코페티는 둘 다 맥킨지 앤 컴퍼니의 컨설턴트로 일을 했어요. 그 후에 데이빗 알레만 같은 경우에는 광고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기도 하고 광고를 대행하기도 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라라고 하는 스위스를 좀 대표하는 굉장히 이제 디자인 가구 회사의 CMO, 치프 마케팅 오피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비에 버나드와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왜 이 브랜드가 14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눈부시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스위스가 아닌 최초의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뉴욕 맨하탄인 노호의 사이언스 뮤지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혹할 만한 리테일 스토어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는 경험을 주는 경험의 공간이다.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경험까지를 제시하는 리테일 익스피리언스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가보면요, 여러분, 인비저블 풋스캐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닥에 풋스캐너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사이즈를 모바일로 보여준다든가, 매직월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달리면 간단한 게이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달리는 자세 같은 걸 분석해주는 어떤 그런 매직월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엔지니어링을 표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내추럴한 어떤 자연 환경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보시면 올리비에 버나드가 주로 달리던 스위스의 높은 산에 있는 어떤 암석을 3D 프린터를 한 거예요. 마치 스위스의 산 정상에 있는 돌을 매장에 갖다 놓은 것처럼. 그리고 피팅룸 같은 거에 가보시면은 알프스에서 맡을 수 있는 향, 알프스에서 들리는 소리, 이 오프라인 공간에 알프스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온이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과 플레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브랜드 자체의 매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온을 생각할 때는 일단 이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이 훨씬 더 잘 보일 거고, 왜 이 온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지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이 미드솔, 이걸 클라우드텍이라고 불러요. 헬리온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중공이 뚫려 있는 미드솔 구조를 클라우드텍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아웃솔 안쪽에 보시면 이 까만 플라스틱 판 같은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걸 브랜드에서는 스피드보드라고 합니다. 브랜드에서는 각각의 제품의 특성에 맞게 여러 다른 종류의 스피드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스피드보드는 TPO 소재가 믹스되어 있는 스토리 모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제품처럼 나일론이 블렌디드된 TPO 소재로 되어 있는 스피드보드로 사용되는 모델도 있고,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스피드보드가 넣어 있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장 최상위에서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카본 스피드보드로 사용된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 타겟 고객, 시장에 따라서 좀 한 4개 정도의 다양한 스피드보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솔만 가지고는 반발력, 탄성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스피드보드라는 어떤 플라스틱 판 같은 걸 삽입해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일릿을 대체하는 아이스테이라는 슈레이스가 지나가는 이런 통로 같은 것들이 좀 특이해요.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발등 아래서부터 발목 있는 데까지가 전부 한꺼번에 당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쭉 발목을 락다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기술적인 포인트는 아닌데요, 온러닝을 굉장히 많은 글로벌 러너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디자인되어 있는 컬러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러피안 컬러를 써요. 굉장히 간결하면서 미니멀하고 포인트 컬러들만 쓰는데, 포인트 컬러가 어떤 팝한 컬러가 아니라 내추럴한 컬러들, 파스텔 톤과 블랙 앤 화이트가 잘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들의 그런 감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기반의 스포츠 브랜드들과는 컬러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컬러를 쫙 벌려요. 어떤 브랜드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향이 뭔가 디자인을 확확 바꾸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대신 핵심 기술력을 꽉 가지고 그 안에서 파생합니다. 클라우드텍의 모양이 바뀌거나 미드솔의 높이가 바뀌거나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지만 내가 신었던 전작의 기능은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컬러는 또 이쁘고, 저는 이게 온러닝의 아주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2의 리어풋의 높이는 35mm, 그리고 포어풋의 높이는 29mm입니다. 그래서 오프셋은 6mm입니다. 네이밍에 몬스터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온러닝이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텍의 높이들 중에 이 클라우드 몬스터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몬스터 2의 이 미드솔에 있어서 사용되는 소재는 제가 헬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EVA 계열의 소재입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마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출시되었던 2010년경에는 굉장히 이제 무게도 경량화되어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였죠. 클라우드 몬스터 2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포어풋 쪽에 색깔이 다른 그레이 영역 있죠. 이 그레이 영역이 같은 헬리온이지만 경도가 조금 더 소프트한 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어풋 쪽은 디딜 때 조금 더 소프트한 헬리온이 제일 먼저 닿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미드풋과 리어풋 쪽은 그냥 기존의 헬리온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텍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 경도가 좀 더 소프트한 헬리온이 위쪽에 있고, 바로 밑에 스피드보드가 들어가고요. 그 맨 아래에 이제 기존의 헬리온에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구조가 맨 아래에 있는 거. 이 스피드보드는요, 나일론이 블렌디드된 스피드보드입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휘어져요. 그죠? 플렉서블한, 굉장히 유연합니다. 스피드보드가 달릴 때 이렇게 빠르게 지면을 찰 때 되돌아가는 힘, 이런 탄성을 갖게 된 거는 중간에 이런 나일론 플레이트 같은 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클라우드 몬스터 1에 비해서는 베이스가 좀 넓어졌고요. 포어풋 쪽에 이 조각들이 이렇게가 한 판, 이렇게 하나하나가 낱장으로 한 판씩, 이렇게 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내마무성이 좋은 러버가 이렇게 아웃솔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드솔 이 부분은 미드솔이 있는 헬리온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구성 자체가 좋다. 딱 만져봐도,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단단한 구조로 보여요. 딱 신었을 때 그 느낌을, 아, 이거 좀 단단한 신발이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2의 어퍼의 소재는 굉장히 가는 그런 엔지니어드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딱 보시면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바람이 막 숭숭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보면은 이 엔지니어드 메쉬 바로 안쪽에 약간 화이트로 되어 있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뭐 부드러운 소재의 안감이 신발의 어퍼의 좌측과 우측 그리고 이 발등을 덮는 부분까지 쭉 다 덮어져 있어요. 양말을 신고 발 안에 신발이 들어가면 엔지니어드 메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안감이 느껴지는데 그 안감 역시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드한 힐컵은 아니에요. 그런데 클라우드 몬스터 2가 되면서 이 발목을 누르는 패딩과 아킬레스건 쪽 닿는 쪽의 패딩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몬스터 2는 락다운이 개선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포도 원과 소재가 거의 유사해요. 원과 비교해보면 같은 소재인데 조직의 짜임이 약간 달라요. 발등을 덮는데 굉장히 얇고 가벼우면서 발등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 덮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포의 고정 방식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쪽에 좌우의 날개처럼 안감이 설포와 어퍼를 고정하면서 또 그 안감이 쭉 이어져서 이 발등까지 덮어서 이 좌측, 우측, 발등까지가 쭉 이어져 있는 하얀 설포하고 있는 어떤 그 원단이 안쪽에서 싹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포가 좌우로 돌아가거나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아이스테이라고 부르는 이 슈레이스가 지나가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홀. 이 홀이 원은 딱 보시면 아이스테이가 3개밖에 없죠, 여러분. 신발끈이 하나의 어떤 터널로 그냥 통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잡아당기면 쭉 다 잡아당겨지거든요. 이게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의 3개가 4개로 바뀌었습니다. 브랜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3번 걸쳐서 조여지는 거랑 4번 걸쳐서 조여지는 거랑 세부적으로 강도를 다르게 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발등 쪽이 높으신 분들은 조이는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아이스테이를 바꿨다. 클라우드 몬스터 2의 무게는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2g입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1이 268g이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늘어난 걸 제가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여기 앞에 이중 구조로 바뀌었죠. 헬리온 소재가 상단부와 하단부 두 개로 나눠졌고 경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예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추정컨대 이게 바뀔 때 조금 무게가 늘어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의심 포인트, 무게가 늘어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오렌지로 쭉 이렇게 라인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열로 코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로 바뀌면서 조직을 짠 밴드를 어퍼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 원단의 무게가 또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목을 두르는 원단 안쪽에 들어있는 패딩이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한 5g?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저번에 재보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미드솔 중간에 클라우드 몬스터 2는 이렇게 비어있는 게 없는데 원을 보시면 딱 요만큼이 미드솔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클라우드 몬스터 2가 되면서 채워지면서 무게가 좀 늘은 것 같죠? 그런데 어쨌든 요런 조그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몬스터 1에 비해서 클라우드 몬스터 2는 무거워졌다. 클라우드 몬스터 1와 클라우드 몬스터 2를 이제 동시에 신어봤어요. 길게 달리진 못했는데 한 3km씩 이렇게 뛰어봤거든요. 딱 신어봤을 때 차가감이 FIRM, 펌. 하드와 달라요. 그러니까 단단하다. 하드하다는 딱딱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 플라스틱은 딱딱하다. 요렇게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무가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요 여러분 딱 신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말캉말캉하지 않아요. 이건 벌써 개발된 지가 한 10년이 넘은 EVA 기반의 미드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혁신적인 소재들 제가 많이 좀 신고 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하고 비교했을 땐 굉장히 펌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텍의 특징은요. 이 바닥에서 보시면 부위별로 나눠져 있어요. 2010년 이 신발을 개발하면서 시장에 내놓을 당시에 어떤 혁신성은 어디서 나왔냐면 EVA 덩어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각각의 개별 부위에 있어서의 충격 흡수나 반발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다가 다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측 힐프 쪽에 체중이 실리면 우측 힐프 쪽만 내려가는 거죠. 미드풋으로 체중이 실리면 미드풋이 눌리게 되고 그 다음에 포어풋으로 토어프 할 땐 포어풋 쪽으로 실리면서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되게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몬스터 1에서 2가 되면서 이 푸어프 쪽의 면적이 넓어졌어요. 토박스에 발이 딱 들어갔을 때 착화감이 클라우드 몬스터 1은 제 발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여유가 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 클라우드 몬스터 2는 발이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발이 다른 신발인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에 어퍼의 설계를 바꾸면서 좀 더 편안하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안함을 위해서 어퍼의 공간이 확실히 넓어진 것 같아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착화감이 달라졌다. 근데 편안함인지 약간 헐거운 건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달릴 때의 느낌은 1이 워낙에 좋았어서 그런지 1과 2의 추진력 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 헬리온의 경도 차이 정도 가지고는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신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미세하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몬스터 2,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온러닝의 이제 대표적인 러닝화거든요. 그렇게 막 푹신푹신한 미드솔은 아니에요. 펌하고 단단한 미드솔이 나에게 맞고 나는 안정적인 미드솔 좋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디자인이 나는 제품을 셀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 제품 굉장히 눈에 띄실 것 같고요. 핏감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발볼이 좀 넓고, 기존의 클라우드 몬스터 1이 공간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클라우드 몬스터 2 2월 20일 날 출시되면 관심 가지고 지켜봐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러너들이 사랑하게 될 브랜드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2 오늘 리뷰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멋진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리얼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